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제32장 7절입니다. 페이지로 구약성경 313번째 7절 한 절만 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13번째입니다. 7절 공독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어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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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지난 3, 4일 전이 6.25 전쟁이 있었던 주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6.25 전쟁을 잊지 말자. 여기에 말씀을 가지고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이 백성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이 자리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6.25의 전쟁을 잊지 말아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지구가 평평하다 한 사람 지금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날과 같이 로켓이 하늘을 나르는데도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 목사님 무슨 그런 해괴한 말씀을 하십니까? 할지 모르지만 이건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열기구를 타서 하늘 높이 올라가 봤더니 여전히 평평하더라는 겁니다. 보세요. 사람이 한 번 잘못된 지식을 습득하니까 그걸 버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삼척동자도 아는 지구가 둥글다는 이야기를 아직도 그들은 평평하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얼마나 아마 몇 년 전입니까? 전에 지구는 움직인다. 기동설을 주장했는데 그게 언제 이야기 때 말입니다. 로켓이 달나라에 갔다 오는 시간에 아직도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오늘 6.25의 전쟁을 우리는 다시 되새겨봐야 되겠다. 왜냐? 지난날의 역사를 되새겨보아야 다시는 그런 비극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의 역사에서 뭐를 배우느냐? 오늘의 우리의 할 일을 배우고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확히 70년 전이지요. 70년 전에 있었던 이 땅의 비극, 6.25 전쟁이 일어난 배경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38도 선을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해서 38도 선을 그었습니다. 그 38도 선을 그은 것은 바로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낸 로스크 대령이었습니다. 당시에 로스크 대령은 밤늦게 전쟁성에서 전통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그 전통을 보니까 소련군이 지금 남하하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적당한 선에서 그 선을 그어서 소련에게 통보해서 더 이상은 내려오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해서 통보를 보냈습니다. 소련이 얼마나 야비한가 보십시오. 전쟁에 참전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와 차지합니다. 땅을 차지하고 권리를 행사하려 합니다. 일본이 폐색이 완연할 때에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숟가락 얹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보세요. 공산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가 보십시오. 일주일밖에 전쟁을 참전하는 일본군 무장해제인데 소련과 미국이 무장해제를 합니다. 그러면은 소련군이 남하고 있으니까 미군이 남쪽에서 올라가면 중간에서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 전쟁석에서는 러스크 대령에게 서울을 포함한 지역을 해가지고 적당한 선을 그어서 소련에 통보해서 더 이상은 내려오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거기까지만 무장해제하고 그 다음에 소련군도 거기까지 와서 무장해제하고 서로 우발적인 무력 충돌을 피하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선을 그은 것이 산발선입니다. 그 산발선을 그을 적에 러스크는 대령이었었고 나중에 국무장관을 지냈습니다만 50만 분의 1짜리 지도를 갖다 놓고 50만 분의 1짜리 지도라면 공성한 지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지도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사용하던 지도는 2만 5천 분의 1입니다. 웬만한 큰 바위까지도 웬만한 큰 나무까지도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50만 분의 1짜리 지도를 갖다 놔놓고 나서 서울을 포함한 선에서 적당한 선에서 선을 그으라 하니까 38도 선쯤 하면 되겠다 싶어서 38도 그래가지고서 보고를 했습니다. 전통문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걸 가지고서 소련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오고 이 이상은 내려오지 마시오. 당신네와 우리가 우발적으로 군사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합시다. 꼭 선을 그어서 소련을 통보를 했더니 소련도 놀래고 미국도 놀래고 둘 다 놀래고 그랬습니다. 왜냐? 전쟁에 참전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 소련한테다가 이렇게 많이 양보하는데 놀래고 그랬습니다. 미국은 왜 놀랬느냐? 소련이 투지하지 않는데 놀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비극적으로 그어진 선이 산발선. 그것이 1300만 명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군 무장해제를 했습니다. 무장해제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 미국은 일본군 무장해제를 해서는 일본군들이 쓰던 모든 병참 물자들입니다. 무기와 병참 물자들을 싹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소련군은 내려와서 무장해제만 하고 무기와 병참 모든 부분을 하나도 안 가지고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그리고 꼭두각시를 내세워서 김일성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서 꼭두각시를 세워가지고서 결국은 어떻게 무력 남침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6.25 사변 때 이야기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북한이 남침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던 일입니다. 북한이 남침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설마 동족끼리 그러랴? 설마 동족끼리 그런 짓을 하랴? 설마 북한이 그런 짓 하랴? 그것을 안 믿었어. 그리고 준비도 안 했어. 국방부에서는 큰 소리 칩니다. 전쟁만 일어나봐라.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 가서 먹는다. 큰 소리만 뻥뻥 쳤습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라고는 75mm짜리 포 몇 정하고 75mm짜리라면 크기가 조그만합니다. 포가 작았어요. 넷이서 둘러맬 수 있습니다. 넷이서 둘러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다 포탄 넣어서 발사하는데 75mm짜리입니다. 조그만 총알이 핑핑하고 날아갑니다. 그건 몇 정도? 일본군들이 쓰던 990 소총 총을 실탄 한 발 넣고 나면 장진할 때 잡아 당겨서 좌측으로 당기고 우측으로 당기고 그 다음에 다시 밀어 올려서 다시 앞으로 당깁니다. 총알 한 발 넣고 나서는 하나 둘 셋 넷 하고 나서 당겨야 한 발이 나가요. 총알이. 그게 990입니다. 일본이 쓰던 2차 대전 때 쓰던 그 총이 소총입니다. 그거 몇 정이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요. 그런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소련에서 탱크를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다발총을 들여왔습니다. 다발총이 뭡니까? 총 밑에 동그랗게 달려가지고 있는데 방아쇠 하나만 당기면은 실탄이 360발이 나갑니다. 당기고 있습니다. 마치 기관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런 걸 들여왔습니다. 탱크를 들여오고 최신 무기들을 들여왔습니다. 들여와가지고서 언제 남침했습니까? 주일 새벽 4시입니다. 토요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장병들을 다 쉬고 장교들은 다 밤새도록 술 마시고 여자들하고 모여 춤추며 놀다가 잠든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북한은 탱크를 앞세워가지고 소련이 탱크를 앞세워가지고서 이 땅에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인지 모릅니다.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많이 죽었는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가옥의 60%가 파괴됐습니다. 전 국토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 나라의 그런 잔혹한 비.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불안전하게 유지되는 평화가 가장 합리적으로 일으키는 전쟁보다 나았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전쟁은 막아야 합니다. 전쟁을 없어야 합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은 총든 사람이 모든 걸 다 행사합니다. 윤리로 도덕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총든 사람이 다 해결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그 자식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일 전쟁이 일어나면 고통당한 게 누구냐? 여자와 아이들.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니까 죽지. 나가서 죽으면 그만이지만은 살아있는 여자와 아이들 온갖 고통을 다 당합니다. 성폭행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기근과 공포와 죽음과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아침에 아침밥을 지으러 나간 어머니가 아침밥을 지으면 그때 옛날에 집이 어땠습니까? 방이 여기 있고 부엌이 있고 방하고 부엌 사이에 방 이런 시골 지금 시골 가면 그런 집 있지요. 부엌하고 방하고 조그마한 문이 요렇게 하나 있어서 고리 사람 드나들고 집이 있지요. 왜 소촌 옛날에 돼가지고 그다고 가면서 아니면 이제 야문소 그런 거 이제 갖다 놓고 하는데 폭격이 지나갔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엄마는 밥한다 바쁜다고 부엌에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보니까 밥솥 뚜껑은 열려있고 밥은 해 있는데 그 엄마는 그 위에 엎어져 죽었습니다. 그 밥
솥에 뭐가 들었냐? 엄마의 내장이 거기에 꽉 차 있습니다. 흘러내려서. 이게 전쟁입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을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심지어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것이 있구나. 이런 감상에 젖어있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고스란히 기성세대가 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전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위기의 비참함을 모르기 때문에, 전쟁의 비참함을 모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자꾸 주면서 달려면 될 줄 압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북한은 공산주의 자체는 논리가 그렇습니다. 강하면 삼켜라. 상대가 약하고 우리가 자기네가 강하면 삼켜버려. 상대가 강하고 저기 자기네 공산주의자들 자기네가 약하면 협상하자 하라. 양쪽이 비등비등하고 그렇게 힘이 비슷해가지고서 서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형편이 되거든. 교란하라. 후방에 가서 테러를 해가지고서 교란하라. 민심을 비승승하게 만들어라. 그게 공산주의 전략입니다. 자기네가 약하면 협상하자고 들고 나오고 자기네가 강하면 집어먹고. 언젠가 이야기했지요. 벌써 10년도 넘었습니다. 홍콩에서 북한에서 우리 국군 군복 30만 벌을 만들어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땅굴을 파괴키고 있습니다. 요즘은 조용해져 있습니다. 왜? 지금 정부 자체가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서 이렇게 풀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잠잠합니다. 부도처럼 땅굴을 팝니다. 그 땅굴을 파는데요. 그 땅굴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굴 그 하나면은요 1시간 만에 일개 사단 병력이 움직일 수 있다 합니다. 이야, 난 그거 보고 난 몰랐어요. 일개 사단 병력이면 몇 명이나 10,000명입니다. 땅굴 하나로 이동할 수 있게 1시간 만에 10,000명이 움직일 수 있대요. 군인 10,000명이. 그런 땅굴이 몇 개나 있는지 지금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남쪽에다가 군데다가는 무기를 갖다가 숨겨놨다고 합니다. 땅속에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후방으로 날라와가지고서 국군복 입고 나와가지고서 후방에 와서 후방을 결혼하면서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전쟁이 아니고 내란이라고 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거기다가 무기라고는 한번 이미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지요. 수소탄을 만들 단계까지 갔다고 그래요. 수소탄을 만들 단계까지 갔다고 거의 거기까지 갔다고 그래요.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서 SLT라고 하는 잠수함에서 대륙간 탄도탄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그들이 보유했습니다. 이미. 여러분, 이 기술이 얼마나 위험하냐? 인공위성이든지 어디서 탐지가 안 됩니다. 바로 코앞에 가서 쏴버려. 바닥 밑으로 가가지고 코앞에 가서 핵무기를 발사하든지 뭘 발사하든지 간에 바로 코앞에 가서 발사해도 바닷속에 깊이 내려앉아 버리면 찾을 길이 없어요. 이미 그 기술을 북한은 이미 획득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지금 얼마나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러시아에서 소련이 무너질 적에 핵무기가 200개나 하던가요? 200개인가 300개, 200개에서 300개 정도 된다 하지.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누구 손에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행복이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기밀 중에 일곱 기밀 중에 하나입니다. 기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급 기밀, 2급 기밀, 1급 기밀이 있습니다. 상급 기밀은 뭐냐? 그것이 노출되었을 때에 명예가 실추되는 겁니다. 나라의 위신이 깎이는 겁니다. 그 기밀이 상급 기밀입니다. 2급 기밀은 뭐냐? 그 기밀이 노출됐을 때는 나라에 상당한 타격을 입습니다. 인적, 물적인 상당한 타격을 입습니다. 그게 2급 기밀입니다. 1급 기밀은 뭐냐? 그것이 밖에 나오고 흘러나오게 됩니다. 정부가 전복됩니다. 그것이 1급 기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급 기밀은요, 이 통신으로 안 움직입니다. 1급 기밀이 움직일 때는요, 경광등 켜고, 네 군데 앞에 내 경광등 켜고, 그 안에 탑을 해가지고서 탑 속에다 넣어가지고서 앞에 무장하고, 중무장하고, 뒤에 중무장을 가지고, 1급 기밀이 움직일 때는 그렇게 움직입니다. 이런 1급 기밀. 지난번에 그때가 언제냐 바로 70년대 초반입니다. 신문에 광고가 하나 났습니다. 고철이 크고 좋은 게 있으니까 혹시 필요한 사람 있으면 사십시오. 우레늄을 분해하는 데도 쓸 수 있을 겁니다. 라는 광고가 났습니다. 그런 광고를 하니까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진 게 누구냐면 일본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거 어디가 찾습니다. 영국에서 가만히 보니까 뭐 이런 날이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미국 정부에다 알릴 겁니다. 이런 광고를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그랬더니 세상에 국가의 1급 기밀입니다. 우라늄 원심 분리 추출기입니다. 우라늄 원심 분리 추출기가 고물로 내다 팔라고 내는 겁니다. 그 우라늄 추출이 그게 기밀 중에 최고의 기밀이거든요. 그거 우라늄을 뭘로 만드느냐면 자연 상태에서 우라늄이 대부분 다 U237인데 U235를 거기서 걸러내야 되거든요. 그럼 원자가 2개가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 2개만큼 가볍습니다. 그걸 걸어가서 기체 상태로 만듭니다. 기체 상태로 만들어가지고서 1.8m 높이에서 대롱을 해가지고서 계속 쌀리듯이 계속 붓습니다. 부으면은 언젠가는 원자 2개가 가벼운 만큼 위로 또 섭니다. 그거를 추출해내는 기술입니다. 그게 핵무기의 원력입니다. 그 기술인데 이 기계가 얼마나 거대하냐면은 이 기계를 사용하는 사용법만으로도 사용법을 적은 설명서만 하더라도 10톤 트럭으로 한 트럭입니다. 이런 물건이 고물시장에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게 오십니까? 미국에서 오작동도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방공망 오작동도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이런 시기에 저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핵못가지게 눈을 부시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걱정도 합니다. 혹시라도 남북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한국군이 가가지고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차지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들.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도록 은근히 기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방이라고 하는 일본은 틈만 나면 우리를 괴롭히려 합니다. 역사상 보십시오.
일본이 강대해지면은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지. 자, 이제 지난날에 이런 일들 지금 물론 화력은 우리가 우세합니다. 북한보다가 우세합니다만 안 되지만 행복에는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을 우리가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행복이 못 만듭니다. 왜냐? 빵은 있는데 안고가 없습니다. 빵 속에는 소가 없는 거야. 그 핵심 기술을 감시하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행복을 못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서 계속해서 핵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지요. 우리는 핵무기 없지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핵볼모가 됩니다. 북한이 만약에 핵을 가지고서 미국을 협박한다 하면은 야 남쪽 안 내놓으면 너 도시 몇 개 부셔버리겠다 하면 우리는 핵볼모가 됩니다. 자기네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이 죽는 것보다가 차라리 남쪽 하나 내주는 게 낫지요. 이게 핵볼모입니다. 우리의 사정이 지금 이런 사정에 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생화학무기는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사라졌다 하는 천년두균이 북한에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화학무기는 실제로 그 성능이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은 핵무기의 10분의 1의 원가만 들어가도 핵무기와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만드는데 핵무기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의 10분의 1만 가지면 핵무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터뜨리면은 1.7에서 모조리 말라버립니다. 나무 건모고 생명과 사거리가 말라버립니다. 본기적인 터뜨리게 되면 어떤 것은 터뜨리게 되면 무서운 질병입니다. 어떤 걸 터뜨리게 되면 미쳐버립니다. 이런 생화무기를 북한이 얼마나 가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형편에서 우리 남쪽에서처럼 되어가는 길들을 보면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19까지 와가지고서 거기다 덤을 보태주나 노니 말입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어쩌면 내년에 식량 파동이 올 수도 있다고 걱정합니다. 왜냐? 식량 자체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각국에서 공세 정책을 쓰다 보니까 양식이 있어 그날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 형편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문 대통령 담화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지요. 앞으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담화문에서 나온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가 지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달에 6.25에 대한 것도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당장에 우리는 우리 앞에 코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걱정하고 거기에 뛰어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지난달의 역사 그까지가 필요 없습니다. 우선 지금만 잘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옛날 일을 기억하라. 역대와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지난 날을 기억하랍니다. 잊어버리지 말랍니다. 유대인들은 독일인들이 손에 죽었습니다. 몇 명이 죽었습니까?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폴란드에 있습니다. 폴란드에 있는데 거기서 죽은 사람이 600만입니다. 말이 600만인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600만 숫자로 꼽으려고 해도요. 그만큼 많은 사람을 가스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 기름을 가지고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바로 사과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사과 안 합니다. 일본 입장에서 들어보면 뭘 하냐 합니까? 아무리 사과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이들. 독도는 원래부터 저 땅이라고 가르치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과라고 하는 것은 사과 받는 사람이 됐다 할 때까지 사과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의 용서를 구할 때에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이 됐어 할 때까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그런데 단 한 번도 용서를 구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말합니다. 사과를 해도 안 받아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세요.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똑한가 보세요. 세계대회 2차전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나니까 세계 각국 대표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다 초청하는데 누구가 초청했냐? 독일 대표까지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대표는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과 안 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가 보십시오. 그들은 말합니다. 지난 날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나 독일을 미워하지는 마라. 그래야 우리도 지난 날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북한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 동족입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저들을 붙들어가지고서 우리와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선택해서 끌고 나가야 합니다. 거기에 역사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한순간에 여러분 바벨론에서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랬지요. 그 왕국을 보고 이걸 다 내가 이루어 놓았으니 나 참 대단한 왕이여. 나는 그의 신이란 말씀이야.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뭘 뺏어버렸습니까? 지혜를 뺏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는 들판으로 나가서 6년 동안 풀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정신병이 온 겁니다. 그 병은 자기 자신을 짐승이라고 생각하고 풀을 먹고 살고 6년 동안 그렇게 해서 헤매다가 기한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머리를 드는데 청명을 다시 돌려주시니까 다시 왕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두려운 것이 뭐가 두려우냐? 핵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로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부하지 못하며 악한 일을 행할까가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38절 무너뜨리면 일도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가 막히지 주님을 무너뜨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러나 그들의 만행을 잊지는 말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인데 우리는 공산주의와 공산주의의 잔인성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공산주의 잔인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독수용소 지난번에 정상산 그 감독이 만든 뮤지컬 우리 모두가 갔다가 왔지요. 정 감독이 그때 우리나라에 넘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그때 저 누구냐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 때였을 겁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친북 정책을 치다가 보니까 고생 엄청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사람을 도와야 한다. 그래가지고서 우리 250만 원을 들고 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250만 원을 들고 가가지고서 저기 가가지고서 이 수역 있는데 그 시라에서 뮤지컬 요독 수용소 뮤지컬 연습하는데 사모님하고 나하고 같이 찾아갔었습니다. 가니까 이 정성산 정 감독이 유튜브에 계속 나오네 보니까 나보고 하는 첫 마디가 그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공화국에는 안 가시는 겁니까? 묻는 말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른 나라는 다 돌아보시면서 우리 공화국은 안 돌아보십니까? 그 말이에요. 거기서 얼마나 처참한 살인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고 계시네 그 말이에요. 공산주의의 잔인성 그들은 뭘 보냐? 그들은 사람의 생명의 귀중함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의 물질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냐?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나라마다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공산주의 그거 자체가 허구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만들어질 적에 누구에게서 만들었나? 마르크스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마르크스는 신학자입니다. 마르크스의 아버지는 목사입니다. 마르크스가 왜 그것을 만들었느냐? 그건 경제학자입니다. 왜 그것을 만들었느냐? 중세에 영주들의 횡포가 너무나 심하다가 보니까 일반 농사짓는 농노들이 말도 못하게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양심만 있으면 살겠거든요. 양심만 있으면. 그래서 나오면 유물론이 나온 겁니다. 그 유물론을 최초로 정치에다가 접목한 사람이 바로 레닌입니다. 그래서 막스 레닌주의라고 합니다. 오래전 다이제스트에 보니까 재미있는 유머가 하나 있대요. 오래전입니다. 레닌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은 제일 밑바닥에 떨어졌는데 레닌이 공산을 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 적어도 3천만 명에서 8천만 명을 죽였고 모택동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서 공산주의 세우는데 적어도 6천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상상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유머에 보면은 레닌이 죽어서 지옥 밑바닥에 떨어져 보니 거기 누가 와 있느냐?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3세가 와 있습니다. 니콜라이 3세는 제일 궁금한 게 그겁니다. 조국 소식입니다. 레닌이 오자마자 묻습니다. 이 사람아, 러시아는 아직도 세계 강국인가? 물으니까 예, 여전히 세계 강국입니다. 그래, 정치범은 아직도 시베리아로 보내고 있는가? 예, 아직도 정치범 시베리아로 보내고 있습니다. 보드카는 아직도 45도인가? 아니요, 40도입니다. 니콜라이 황제가 그럽니다.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거 참 이상하군. 겨우 주도 5도를 낮추기 위해서 혁명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잘 생각해보면 웃기는 일이고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여도 그들 마음에 짐 하나 없어. 그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 잔인성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공산주의의 경제 체제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망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소련이 그 버려버리고 시장경제 도입했고 중국이 버려버리고 시장경제 도입했잖아요. 중국이 그것을 버리고 시장경제를 도입함으로 말해서 4억 명이 기근에서 놓였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를 어떻습니까?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미국한테도 꼼짝 안 하잖아요. 꼼짝도 안 하잖아요. 붙어볼래? 유럽을 다 쓸고 하면서도 중국은 건드리지 마라. 중국은 잠에서 깨지 않게 자게 두라. 중국에서 잠에서 깨는 날은 세계가 떨게 되리라. 중국이 잠에서 깼습니다. 인공위성은 이미 68년, 69년도에 이미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궤도에다 진입시켰습니다.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기술을 뭐하고 맞먹느냐? 대륙간 탄도탄과 맞먹습니다. 같은 기술입니다. 그럼 적어도 6,000km 이상을 날아가서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는 겁니다. 벌써 60년대 후반입니다. 60년대 후반에 벌써 인공위성 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시장 경제 경쟁 체제를 들여오고 나니까 중국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공산주의 일당 독재를 하면서도 사회재산 다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하고 패권을 겨루려 하잖아. 서방이 어쩝니까? 서방 세계 각국이 중국이 사고 앞에 줄을 서는 겁니다. 중국은 인구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호적에 등재 안 된 사람도 많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요. 공식적으로 12억이라고 말합니다만은 15억인지 16억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보세요. 기근에 헤매던 이 나라가 시장경제, 자유경제 체제를 도입하니까 기근에서 놀잖아요. 그러니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정치제도이고 공산주의는 잔인 모두에서 사람을 볼 적에 회색 단백질의 결정체라고밖에 안 보는 물질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잔인 모두에서 사람을 죽여도 그들은 무한의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폭력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공산주의의 사상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갖다가 인용했습니다. 두 가지만 빼고요. 십자가와 부활만 빼고. 그 자리에 누구를 앉혔느냐? 최고 지도자를 갖다 앉히고.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들어보면 굉장히 달콤합니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총리를 4번이나 지낸 그분이지요. 3긴 중에 한 분이지요. 충청도 고향의 분 말입니다. 보면 항상 표정이 기분 나쁜 표정이 있었지요. 이 어른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대에 공산주의에 빠져보지 않으면 심장이 없는 사람이요. 30대가 돼도 공산주의에서 헤어나지 않으면 그는 머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젊은 패기에 보면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있는 것 가지고 공평하게 나눠쓰자. 누가
제일 하층민들이 귀가 번쩍 뜨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어디나 서민들이 많지 지도층이 많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을 그렇게 해가지고서 달콤하게 속여줘서 나라를 전복시켜. 그래서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 공산주의는 절대로 교회와는 함께할 수 없다. 왜냐? 공산주의자들이 이 땅에 오게 될 같으면 제일 먼저 처형하는 게 누구냐? 군인 가족, 경찰 가족, 목사와 기독교입니다. 제일 먼저 처형 대상입니다. 처형순위 1순위입니다. 그들이 종교는 자유다. 그리고 지금 거기다가 보수교회를 만들고 있지만 그거 다 허구입니다. 옥도가 시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6.25의 잿더미에서 몇 년 만에 일어났습니까? 불과 70년 가까운 세계 경제 11대 혹은 10대 혹은 9대라고 말합니다. 경제 대국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거저 된 게 아닙니다. 일본 얄밉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바다 밑으로 살짝 가라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되겠지요. 연하가 니네로 가라 할 때 도망간 심정 저는 너무도 잘 압니다. 나보고 저 동정걸 가져서 보험 전화를 하면 난 안 갑니다. 연하가 니네로 안 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였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이 땅에 연합군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연합군이 들어올 때요 정말로 상임이사국이 5개국 아닙니까? 상임이사국이 5개국이니까 미, 영, 중, 불, 소. 그때 중국은 어디로 말해요? 지금 중국이 아니고 대만을 말하지요. 미, 영, 중, 불, 소. 이것은 5개 상임위원. 상임위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유엔 파동이 안 됩니다. 상임이사국 중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표결을 붙이기 위해서 유엔이 모였을 때 안전보장 이사회가 모였을 적에 북한이 남침하고 안전보장 이사회가 모였을 적에 이승만 대통령은 교계에다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위험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부산 사직공원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3일간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400여 명이 모여서. 저들은 소련 탱크를 앞세워가지고 파도치셔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종이슬 싸우지요. 무기의식에서 다 대항을 하지요. 그런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모여가지고 결의를 하는데 세상에 소련 대표가 타고 가던 리무진 승용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소련 대표가 그 참석했더라면 유엔 분위기 땅에 안 됩니다.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 보세요. 그 타고 다니는 차들이 뭐 보물차 타고 다니는 것 같습니까? 제일 좋은 차, 그중 성능이 제일 좋고 타고 갔는데 세상에 그게 고장이 났어. 제 시간에 도착 못하는 바람에 가결되고 유엔이 반대했습니다. 유엔군이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이렇게 지켜주신 나라입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 지난번에 얘기했지요. 세계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었을 적에 일본이 30년간 한 거를 우리는 15년 만에 이루었습니다. 15년 만에 이루었는데 그때 당시 반도체에 관해서는 우리가 세계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합니다. 반도체에 관해서라면 미국하고도 한판 해볼 만하다. 이 정도입니다. 우리의 기술은. 일본이 30년 걸리고 우리 15년 만에 해치웠습니까?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나라가 누구냐?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왜냐? 바둑 두고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15년 만에 해치고 세계 정상에 올라선 나라. 미국의 크라이슬러가 있었던가, GM 제너럴 모터 GMC였었던가,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우리나라에서 아반떼로 판매되는 차가 미국에서는 엘란트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2년 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엘란트로 판매되고 있는데, 새 차가 나오자마자 이 부회장께서, 미국의 국지의 자동차 회사 부회장께서 바로 그 차를 사가지고 분해를 한 겁니다. 분해를 하고 들여다보더니 하는 말이 뭐라면, 나는 이 현대차가 무섭다. 자기네 5년 걸려서 해야 할 일을 우리는 4년 6개월 만에 했지. 6개월이나 앞섭니다. 그러면 나는 이 현대차가 무섭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키워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문제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투어, 순교,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우리는 그 후손들이 돼가지고 값없이 거저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서 5장에는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랍니다. 우리의 현재 형편이 어떻다? 그 형편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고 하지 말고 내 있는 자리에 내 형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잘 때면 감사하니까 그건 감사 아닙니다. 며칠 못 갑니다. 주변에서 모여가지고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 석 달이 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돌보아주신 은혜, 오늘 있게 하신 은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사실 일본을 말입니다. 그래, 저도 일본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일본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가만히 둬도 망하는 나라가 주삼켰어요. 지대로 무너지고 망하는 나라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미움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잘못은 누가 잘못, 우리 상대 잘못한 겁니다. 제 나라 제가 못 지켰으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말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무기도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공산주의의 잔인성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억울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나라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6.25를 잊지 말라고 부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며칠 전 지나간 6.25를 보면서 6.25를 기념일을 생각하면서 이 귀한 시간 6.25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훈이 있습니다. 저희 이 교훈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의 잔인성,
그들의 극악무도함, 그들의 거짓말, 그리고 그들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은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알고 있어 감사. 현재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또한 우리는 준비해야 할 줄로 압니다. 무기도 준비해야 되겠고, 기도도 준비해야 되겠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결단코 6.25와 같은 동족 상단의 참상이 일어나지 않는 우리 후손들에게 평화 통일의 나라를 물려주시고 그런 조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